dangerous threat라고 했잖아. 안 좋은 거잖아 벌써. 가장 위험한 위협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요? 불규칙한 거라고. 불규칙.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한 건 뭐냐면 불규칙이 안 좋다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With no particular schedule or rhythm in mind. 이게 뭐예요? 아무 때나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때라는 건 뭐예요? 불규칙이야 불규칙. 그러니까 뒤에 어떤 말?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떤 말 나왔습니까? Our brain loses its ability to effectively 이거 잘렸네. 필터인가? 필터같이 생겼네. 자, 그래서 to effectively filter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필터링하는 우리의 능력, 그 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야, 뇌가 효과적으로 필터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딱 봐도 안 좋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나왔죠. 됐어? 자, 이렇게 마이너스 위주로 내용이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약에 여러 번 나온다. 거의 90%는 어휘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한번 보자. The solution, 해결책 얘기 나오네. 해결책이 투부정사인데 to regulate your devices as if you were on a strict diet. 너가 마치 엄격한 다이어트 중에 있는 것처럼 너의 기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해결책이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어휘로 또 낼만한 포인트가 있네요. 이런 거 strict라든가 regulate라든가 이런 단어 또 어휘로 낼만하죠. 어휘 내기 너무 좋은데? 21번? 요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엄격한 다이어트 중에 있는 것처럼 기기를 조절한대. 그럼 여기서 기기를 조절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기기의 사용 시간을 정확하게 정한다는 거겠죠. 기기라는 건 결국에 휴대폰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기기를 조절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짧게. 됐어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는 거.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이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이 엄격한 다이어트라고 했잖아요. 엄격한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우리 삼시세끼 정확하게 따져야겠죠. 칼로리부터 따져갖고 내가 뭘 먹을지도 따지고요. 아침에 어떻게 먹고, 점심 때 어떻게 먹고, 저녁에 어떻게 먹고 딱딱딱딱 완벽하게 정하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정해진 시간을 먹고, 정해진 양을 먹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쓴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매 정각마다 5분이라는 양만큼 휴대폰을 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해됐죠? 그렇게 진행하는 소리예요. 똑같이. 그래서 when it comes to nutrition, 영양에 관해서라면 sticking to a fixed time plan. 여기 fixed 나왔잖아요. 또 중요한 단어죠? 어휘 내기 너무 좋은데? 고정되어 있는 시간 계획을 stick to 하면은 뭔가를 고수하다, 고집하다 이런 뜻이야. 자, 정해진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거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시간을 위한 그런 정해진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Your metabolism to adjust. 너의 신진대사가 적응하게 해주는데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causing less hunger. 덜 허기짐을 유발한답니다. During the in-between phases. 자, in-between phase니까 phase라는 건 어떤 단계를 말하고요. in-between이니까 뭐와 뭐 사이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중간 사이 단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단계 동안에 덜 허기지도록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이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in between phase라는 게.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적당량을 이제 이렇게 먹게 되면요. 정해진 시간을 딱딱딱 정해서 우리가 정해진 양을 딱 정확히 먹으면은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배가 고프지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못 먹어서 배가 고파지면은 또 뭐 하나씩 주워 먹잖아. 간식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 다이어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휴대폰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Your belly is stirred. 자, 너의 배가 시작할 거랍니다. To rumble around 12:30 p.m. each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후 12시 반쯤에 rumble 할 거예요. 드르르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고프면 꾸르르 소리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울리기 시작할 거랍니다. 하지만 that's okay. 괜찮아. Because that's a good time to eat lunch. 자, 왜냐면 그것이 좋은 시간이거든. 점심을 먹기에 좋은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우르르 이렇게 울려도 괜찮아요. 그때 먹으면 되니까. 자, 이어서 if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you can add a snack every now and then. 또 나왔죠? 너는 가끔씩 간식을 추가할 수 있어요. To get fresh energy. 자, 어떤 좀 신선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your metabolism, 너의 신진대사가 will remain under control. 너의 통제 하에 여전히 남아 있을 거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12시 반에 점심을 먹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 뭐 6시에 저녁 식사를 한다. 이렇게 엄격한 식단을 정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요 사이 텀에 너무 배가 고파.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우 당 떨어진다.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3시쯤에 간식 같은 게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요. 그렇죠? 하지만 괜찮대요. 왜 괜찮냐면요. 이거는 통제 영역이거든요. 통제 영역. 통제 영역이라고 지금 말했죠. under control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했잖아. 그럼 통제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니 이거는 가끔씩이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오늘은 안 먹으면 너무나도 내가 뒤질 것 같아. 이게 매일매일 나의 그 컨디션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너무 뒤질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먹자. 이 정도는 통제해도 되잖아. 왜냐면은 내일 안 먹을 거니까 어차피 오늘 한 번 먹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됐죠? It's the same with our brain.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랍니다. When you put it on a media diet. 너가 그것을 즉 뇌를요 미디어 다이어트 상태에 두었을 때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여기가 함축의 미치론으로 나왔어요. 자, 미디어 다이어트 상태로 둔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휴대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휴대폰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라고 말한 거를요 다 휴대폰 사용으로만 바꾸면 돼요. 간단하게요.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는 거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실을 갔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독서실에 있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독서실에 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정각에 5분 동안만 휴대폰을 보자. 이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7시 정각이 돼서 7시부터 7시 5분까지 휴대폰 좀 보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들어가고 이러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갑자기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급한 연락이 왔어. 근데 시간이 7시 반이야. 그럼 내가 정해놓은 규칙 때문에 전화 안 받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는 뭡니까? 가끔씩 생길 수 있는 변수라는 거죠. 항상 상시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변수는 괜찮다는 거야. 왜? 그건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니까. 됐어요? 한식을 내가 너무 이날은 유난히 배가 고파서 내가 그냥 먹고 내일 안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전화를 쓰는 것도 내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진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충분히 나의 통제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 미디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도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미디어 다이어트가 말하는 거. 아까 제가 위에서 썼던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간만큼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디어 다이어트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간만큼. 단 여기서 변수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통제 가능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가끔 사용하게 되는 거. 이게 변수인 거죠. 좀 자세히 쓴 거예요. 하지만 그건 통제 가능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가끔씩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 영역이라는 거는 다음에 안 할 것이다. 사용을 안 할 것이다. 다음에는
사용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용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다이어트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부터도 얘기했는데 기존에 함축은이 추론으로 나와 있는 데다가 지금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어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휘가 되게 좀 쓰이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under controlled하고 나왔잖아. 이거 그냥 under control이라고 나왔잖아. 이거 그냥 controlled로 한 단어로 쓰면 돼요. controlled 또는 uncontrolled 반의어 관계로 쓰기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상태로 남아있다, 통제가 uncontrolled 안 되는 상태로 남아있다. 내용만 알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휘로서 출제할 포인트가 많은데 제가 이제 얘기한 김에 어떤 부분이 어휘로 내기가 좋은가를 제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좀. 요것만 체크할게요. 유진만. 첫 문장에서 아까 말했죠? irregularly. 제일 중요한 단어죠. 제일 중요한 거. 좀 빨리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loses 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loses. 요거. 네, 뭐 요 정도? particular 조금 애매하네. no와 particular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정어랑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스케줄이 아닌 거니까 이 no particular도 낼 만한 것 같아요. 합쳐서. 자, 그 다음에 no particular는 이제 특정한 일정이나 리듬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잖아요. no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no particular 대신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특정하지 않은 거 그냥 uncertain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확정되지 않은, 특정하지 않은 뭐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했었죠? 여기 regulate, strict. 근데 strict보다는 regulate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좀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왔죠? fixed,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정해져 있냐 아니면은 뭐 flexible하냐 유동적이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 뭡니까? 방금 말했다. flexible. 됐어요? 유연한 거는 유동적이라는 거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 고정된 거에 반대말이죠. 그렇죠? 네. 뭐 요 정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다음 문장은 사실 볼만한 게 딱히 없네요. 얘는 딱히 보이질 않네요. 네, 뭐 럼블 이런 단어는 근데 사실 뭐 배가 꼬르륵거리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어휘로 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하지만 단어 자체가 좀 이제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니까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흐름상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단어 자체가 생소하니까 체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끔씩 간식을 추가하는데 여기 아까 말했던 거 under control 요거 어떻게 할 수도 있다? control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한 단어로.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서 사실 낼 게 없는데요. 마지막 문장을 낼 거면요. 여기 미디어 다이어트라는 거를 패러프레이징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단어를 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 정해지지 않은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왜 저기 나오지? 발표가 아니 너무 쉽잖아. 1학기 때 한번 하고 2학기 때 중간고사 보기 전에 시키면 막 정해질 것까지 만들어. 그거. 그리고 자유주제 발표. 그거는 시험 못 나오잖아. 그런 거. 야, 그거 노트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상 노트. 망했어. 그것도 잃어버리고 뭐지? 뭐 다 없어졌어 책이. 응? 집에 있겠지. 내가 다 버렸는데. 어떡해. 아. 들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뭐 있고, 나 한 번 그걸 하면 안 돼? 한번 부자라고 부자. 안 돼. 한번 부자라고. 재밌지 못하고. 진짜 재밌었어, 진짜. 왜? 내년에 진짜.
국어 수학하고 무슨 많이 근데 이거를 올려면 아 근데 진짜 정시하는 애들 제발 정시하는 애들 그냥 수학 다 났으면 좋겠다 다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야 돼 보자 10번 왠지 이번에 느낌이 시험을 더 잘 볼 것 같아요. 네? 내년 봐. 그냥 근거 없어요. 그냥 잘 아니 근거 이게 뭐야? 느낌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 기나긴 내신 대비에 어찌 보면 마지막인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겠죠. 특히 우리 서양이 같은 경우는 중딩 때부터 저랑 내신 대비를 했는데 기나긴 내신 대비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내년에 부디 저 어디 합격했습니다 뭐 하면서 이런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내년 이맘때. 게다가 또 내일 모레 수능이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네. 모레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딱 내년 이맘때 이제 여러분 수능 보겠죠? 빨리 가죠 시간 참. 자 봅시다 10번 30번 질문이네요. 기존에 어휘로 나왔던 문제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retain. 자, in order to인데 중간에 for us가 껴있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우리가 to be able to retain이니까 보유하기 위해서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자,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our brain has to forget. 우리의 뇌는 잊어야 한답니다.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 That is both target and control. 타겟이 되는 것과 통제가 되는 것 둘 다. 됐어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면서도 통제된 방식으로 뇌가 잊어야 된대요. 말이 어렵네요.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지금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봐봐.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된대요.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야 된대요.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기억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타겟이 되면서도 뭔가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잊어야 된다 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뒷내용을 한번 볼게요. 바로 예시가 나왔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Can you recall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너는 너의 학교에서의 바로 그 첫날을 기억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일단 이 내용은 전체적인 걸 다 읽어보고 첫 문장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너는 학교에서의 그 첫날을 기억할 수 있느냐? You must likely have. 너는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거래.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noteworthy, 주목할 만한. 너는 한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In your head, 너의 머릿속에. Such as, 예를 들자면 뭐 putting your crayons, 너의 크레용이나 아니면 펜슬, 연필을 넣는 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Into your pencil case, 너의 뭐 필통에다가 이런 거와 같은 이거 근데 수식 관계가 좀 잘못 푸시는데 헤드가 아니고 images images 됐어요? 너의 크레용과 연필을 이제 필통에다가 넣는 거와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다. But 그러나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하고 나왔죠.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세부상의 그냥 범위일 거랍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의 범위라는 거죠.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그러니까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요, are actively deleted. 적극적으로 삭제됩니다. From your brain, 너의 뇌에서요. The more you go 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너가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이니까 그 상황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할수록 원래 우리가 더비 교급 나오면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하잖아.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인데 뭐뭐 하다라는 말을 생략한 겁니다. 다시 너가 그 상황을 여기서 go about은 그냥 keep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keep 알겠죠?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할수록 적극적으로 뇌가 이제 그 기억을 삭제한답니다. 기억하려고 할수록 삭제가 된대요. 기억하려고 할수록 삭제가 된다. 다 상반되는 거죠. 아까 맨 첫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뭔가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을 기억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잊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Th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가 대절인데 뇌는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to remember 나왔는데 과목적어 지목적어요. 너의 뇌는요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거 해석 없고요. 뭐가 가치 있다고?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s. 그러니까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데요. As long as 뭐 하는 한.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그러니까 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I,E는 for example이에요. 예를 들면 Your first day of school was great. 너의 학교에서의 첫날이 좋았다. 뭐 이런 거와 같이 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답니다. 자, 이어서 in fact 사실은 studies have shown 자 연구들이 보여줬는데 대절을 the brain actively controls regions 뇌가 적극적으로 어떤 영역을 억제한대요. 어떤 영역이냐? responsible for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뭔가에 책임이 있는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담당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좀 더 좋습니다. 자, 뭐를 담당하는 거냐?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을 담당하는 영역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컨텐츠냐면 that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그러니까 주된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좀 이제 사소하거나 별로 안 중요한 그런 기억 내용이 있죠. 이거를 담당하는 영역을 억제시킨답니다. Over time,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minor details, 그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vanish 된대요. 사라집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사라지고요. 또 하지만 this in turn serves. 자, in turn은 결국에는이죠. 그리고 serve라는 단어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serve 투정사 나오면은 뭐 하도록 돕다랍니다. 뭐 하도록 돕다. help의 뜻이에요. help. 근데 serve에 as 명사가 나오면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희원이나 재민이 이제 몇 년 뒤에 군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 가면 이제 거기서 군복무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군복무하다 할 때 우리가 serve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군복무를 이제 명사로 쓰면은 army service라고 합니다. army service. 이제 복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serve의 초부정사 나왔으니까 뭐 하도록 돕다,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쓰면 되겠죠. To sharpen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과거의 메시지를 sharpen한대요. sharpen은 원래 날카롭게 한다는 건데 선명하게 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뭉툭한 게 아니니까 깨끗하게 선명하겠죠. 과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도움이 된답니다. 자, 뭔 말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읽었는데요.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첫 문장이 주제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의 주제로서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을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조준되면서도 통제된 방식으로 내가 잊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일단은 기억에 대한 거잖아요. 기억. 그렇죠? 기억에 대한 건데 지금 첫 문장에서 주제로서 말한 게 뭐냐면 가치 있는 그러니까 가치 있다라는 거는 이 글에서 여러 버전으로 말했는데 주된, 주요한, 중요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서 우리의 뇌가 잊어야 한다고 했죠. 뭘 잊어야 된다? 사소한 것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소한 것들을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있도록 우리의 뇌가 설계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기억에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굵직한 이제 메인 기억들이 이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저 멀리 기억의 파편들은 좀 남아 있어요. 세부 사항들 몇 개는 남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30년 전을 기억하느냐, 30년 전이면 저 5살 때거든요. 그럼 기억하느냐? 기억 안 나죠. 30년 전인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초등학생 때는 좀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학년별로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몇 학년 몇 반이었는지까지는 기억나요. 몇 번까지는 기억 안 나지만 몇 반이었는지는 내가 반은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는 어찌 보면은 기억의 파편들이요, 파편들. 근데 굵직굵직한 이제 메인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매년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이 이제 IMF 터졌고요, 97년도에.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2학년 때면은 이제 2002년 올림픽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제 굵직한 이제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메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서 어떤 메인 이벤트들은 좀 이제 기억이 잘 나는데 아주 세부적인 거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왜?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그러니까 여기서 사소한 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덜 중요한 거잖아요. 덜 중요한 거. 가치 있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중요한 겁니다. 즉 중요한 걸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를 잊어버리게끔 애초에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 이게 전체 내용인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소한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의 범위일 거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예요. 뭐 필통에다가 뭐 연필 같은 거 넣고 이런 건 아주 기억의 파편들이죠. 근데 아주 명백하게 안 중요한 애들은 뇌에서 적극적으로 삭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소한 거는 잊어버리게 설계되어 있다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그럼 왜 그러냐면은 뇌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세부 사항들이.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소한 거라는 건 결국 뭡니까? 세부적인 게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세부적인 거. 가치 있는 거는 뭡니까? 좀 전반적인, 그러니까 주된 메시지, 메인 메시지가 되죠. 메인 메시지. 그렇죠? 그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대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의. 우리 대입학할 때 그 대의. 그러니까 큰 거, 큰 틀은 기억이 난다는 거죠. 큰 틀. 우리가 영어 지문 볼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전체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세부적인 단어가 뭐 쓰였고 이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뇌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거는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이제 연구로서 좀 더 이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뇌가 적극적으로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억제하겠습니까? 세부적이고 사소하고 이런 걸 억제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억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주된 메모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세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된 메모리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억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사라진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사라진다는 것은 잊혀진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내기가 가장 좋은 게 어휘예요. 어휘. 근데 이미 어휘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흐름상 어색한 거 몰라요. 아니면 뭐 요약해라. 뭐 이런 것들로 출제하기가 좋은 겁니다. 키워드가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가치 있는 중요한 시리즈로 바꾸면 되고요. 사소한은 말 그대로 사소한 시리즈 있죠. 사소한 자체가 유의어가 많잖아요. 뭐 trivial, trifling, minor, insignificant 다 사소한의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거는 사라진다라는 거니까 본문에서는 vanish로도 나왔고 forget로도 나왔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fade out 뭐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겠죠. fade out 서서히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fade 같은 단어도 내신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변형시키기가. 근데 기존에 어휘로 나왔으니까 또 어휘로 나오진 않겠고요. 출제하기 가장 좋은 건 뭐야? 요약이에요. 요약. 아니면 대입항으로 내도 돼요. 대신에 단어를 이제 어떤 걸 쓰는 거야? 본문에 없었던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은 뭡니까? 유의어가 핵심인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내용은 이거고요. 전체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잊어버린다. 기억한다라는 건 본문에서 retain이라고 보유하다의 의미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네 개가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걸 패러프레이징해서 유의어로서 하는 거. 그래서 특히나 유의어 학습에 좀 여러분이 총력을 다해야 될 거예요.
다음 질문 오늘은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갔는데 다음 질문 볼 시간이 되려나? 잠깐만. 질문 길이가 조금 되긴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 We might think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 대절을. 근데 대절이 여기까지네요. Our gut instinct라고 나오는데 our gut instinct가 바로 직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것이 원래 이제 그 요거 우리 내장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적 본능, 그래서 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감이 is just some inner feeling. 그저 내면의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a secret interior voice. 비밀스러운 내적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it is shaped. 그것은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by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의 perception, 인지래요. 이거에 의해 형성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면 a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이라든가 or a visual inconsistency, 시각적인 불일치 이런 거와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말한 게 뭐냐면 이게 또 핵심인 건데 아직 뒷내용 보기 전에 직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소재 직감. 직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통념으로서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직감에 대한 통념. 그냥 내면의 느낌이다. 내면의 느낌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감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통념으로서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떻다? 직감이 어떻게 형성된다? 눈에 보이는 인식에 의해서. 됐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 형성이 되는 것. 직감이다. 아니 직감이라는 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직감이 어떻게 생기냐고.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직감이 생긴다. 직감은 보이지 않는 감각인 건 사실 맞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감각인데 보이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거. 됐어요? So fleeting that often we are not even aware we've noticed it.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치챘다고 우리가 심지어 인식하지 못한대요. 못한답니다. 여기서 so fleeting 하고 나왔는데 fleet은 휙 하고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소대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너무나 빨리 휙 하고 지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했다고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조차도. 됐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구문 분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부사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자. 의식하지 못하는 가시. 이 썸띵을 꾸며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덩어리가. 썸띵.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식하고 얘가. 근데 이것도 왜 around us라고 했죠? 이것도 something 수식하는 건데 such as도. 왜냐면 예를 드는 거잖아.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시각적 불일치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omething visible을 수식하는 거죠. 이거 수식 관계가 좀 잘못됐네요. So fleeting 이하도 이것도 something visible을 수식하는 거예요. something visible. 그 분사잖아. 분사니까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줘야죠. 그러니까 이 something visible을 꾸며주는 게 하나 둘 세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감은 다시 한번 보다 분명 내면의 느낌, 즉 보이지 않는 감각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형성된다.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직감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를 볼게요. 자,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순간을 뭐로 생각하냐면 시각적 매칭 게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시각적 매칭 게임은 또 뭐냐? 이어서 볼게. So, 그래서 a stressed, rushed or tired person. 스트레스를 받고 서두르고 피곤한 사람은 is more likely to resort. 여기서 resort 하면은 이거 rely on이랑 똑같아요. 뭐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야.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This visual matching. 이 시각적